오늘 낭독할 책은 꼬마 빌딩 찐부자의 생존 비법입니다. 지은이 다크호스 조태호. 평범한 13년차 전 공기업 직원이자 5년차 개인 자영업자이며 14년차 부동산 투자자이며 상가,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입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과 재테크 관련 솔루션을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서울이 아닌 지방 대구에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열심히 돈 모아 자가 건물에서 장사하며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은이 조태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파트 5로 나누어져 있어요. 파트 5. 자, 파트 1. 대한민국 평범한 40대 가장들이 처한 현실과 먹고 사니즘. 파트 2. 지방 32년차 복도식 16평 아파트에 사는 못난 가장의 고백. 파트 3. 전쟁터인 직장에서 뛰쳐나와 생지옥인 자영업 시장에 겁없이 뛰어든 40대 가장. 파트 4. 2025년은 피벗의 시대. 이제부터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시간. 파트 5. 엔잡너만이 생존한다. 글로 쓰고 영상도 만들었더니 돈이 되는 시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2025년은 피벗의 시대. 이제부터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시간, 이 부분이었습니다. 2025년의 부동산 투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낭독하겠습니다. 원룸 다가구 건물 투자 타이밍. 일생일대의 귀인을 만나다. 2015년 초여름을 지나 늦더위가 시작되는 8월의 어느 날 토요일이었다.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 당시 경주에서 근무하고 있던 나는 경주의 사원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라 대구에서 혼자 지내는 엄마를 자주 보러 갈 상황이 못 되었다. 결혼해서 일하고 애 키우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결혼 생활을 정리하시고 혼자 사신 지도 벌써 15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대구에 있는 동네 중에 유독 빌라와 일반 주택이 많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벌써 6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그동안 수많은 주택과 빌라들 사이로 엄마가 사는 집까지의 그 길이 왜 이리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유독 버스 정류장과 거리도 멀고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할 때 오르락내리락하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울철 눈이라도 많이 오는 날에는 사륜구동이 아닌 일반 차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기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말이다. 왜 거기서 그렇게 6년이나 사시고 있을까? 바로 전세 가격이 쌌기 때문이다. 지은 지 오래된 구축빌라 건물이면서도 건물 위치 또한 대도로와 멀고 고지대 맨 위쪽에 있으니 차가 없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불편했다. 투룸 정도 크기였고 실평수는 12평이 조금 넘어 보였다. 그 당시 6천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방 둘, 거실 하나, 욕실 하나, 베란다 하나. 이렇게 구성된 작은 투룸 빌라의 전세 가격. 건물 아래쪽 1층 주차장에 자리가 하나 비어 건물 앞 좁은 도로에서 차를 수차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차를 주차장 자리에 밀어넣고 있는 그 순간이었다. 차 거기다 대지 마. 차량 에어컨을 틀고 있던 상황이라 창문이 닫혀 있어 저 소리가 어딘가로부터 들리긴 했지만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냥 계속 주차 공간 라인 안쪽에 차를 대놓고 차 시동을 끄고 차문을 열고 왼발을 지면에 닿는 순간 차 거기다 대지 말랬잖아. 거기 우리 자리야. 아,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가 맞구나. 그 시간 건물 주변에 나와 있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근데 좀 이상했다. 성인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차 대지 말라는 목소리가 났던 위쪽으로 고개를 올려 쳐다보았다. 엄마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그 건물 꼭대기 4층. 베란다 큰 창에서 5, 6살 정도 되는 꼬마가 나를 보며 씩씩대고 있었다. 그 순간 당황해서 그냥 나도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노려봤다. 보통 녀석이 아니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뭐지?
저 싸가지 없는 놈은 저렇게 대놓고 어른한테 반말을 한다고? 얼마 후 엄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그 꼬마 녀석을 뒤에서 안아서 거실 안쪽으로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갔다. 나는 여기 건물 2층에 가족을 만나러 왔다라고 공중에 그 누구에게 말을 던졌다. 꼭대기층에서 나를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쳐다보던 그 중년 여성의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본인 가족 이외 건물에 사는 임차인이나 임차인분의 지인이 차를 대면 저렇게 위에서 소리를 쳤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 꼬마를 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옆에 어른들도 그 꼬마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잘못되고 예의에 어긋난 언행을 했으면 따끔하게 꾸중하고 가르쳐야 한다. 어디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어른한테 반말로 찍찍하는 거야. 안 그래도 대프리카 여름날 더워서 불쾌지수도 하늘을 찌르는구만. 2층까지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서 현관문 옆 벨을 눌렀다. 안에서 반갑게 아들을 반겨준 엄마가 있었다. 그랬으면 안 됐지만 그날은 방금 전에 발생했던 일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좁아터진 이 빌라 투룸 집구석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꽃무늬 벽지도 다 뜯어내고 싶다. 화장실은 또 얼마나 예전 스타일인지 타일 사이사이도 오늘따라 더 더러워 보이고 변기 커버도 고정이 덜 되어 덜렁덜렁 되는 게 그냥 확 떼어내고 싶다.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일체형 변기와 세면대 분홍 소시지 같이 생겨 또 꼴 보기 싫었다. 사용한 지 20년은 되어 보이는 대용량 냉장고도 보기 싫었다. 싱크대 상하부의 문짝에 체리 색깔도 오늘따라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색이 바래 겉면이 새까매진 에어컨 커버도 더러워 보인다. 오랜만에 아들이 엄마 보러 왔다고 한 상 가득 차려준 엄마 음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30년 넘게 쓴 그 식탁마저도 당장 내다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입은 옷도 싫었다. 제발 옛날 옷 좀 버리고 새 거로 좀 사입으라고 한 지가 언젠데 5살짜리 꼬마에게 뺨 맞고 와서 50살이 넘은 엄마에게 화풀이라 정말 못났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엄마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은 왜 그랬는지 아직도 미스터리다. 아니 지금 한여름인데 에어컨 세게 틀어놓은 거 맞나? 방안이 왜 이렇게 더워?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엄마가 숟가락을 놓으며 답했다. 아 저거 주인한테 말은 했는데 손 좀 봐달라고 봐준다 하고 까먹었는지 아직 손보라 안 오네? 8월달 다 지났는데 뭐 조금만 더 있으면 나 선선해지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놓고 아까보다 데시벨을 높여 말했다. 아니 불편하면 주인한테 말해서 고쳐달라는 게 맞는 거지. 아 지금 한여름에 에어컨 상태가 이런데 밤에 제대로 잠이 오겠나. 지금 열대야가 며칠째 계속이잖아. 주인한테 계속 말해야지. 말을 안 하니까 주인도 그냥 다 넘어가는 거지. 저거 기본 옵션이니까 문제 있으면 주인이 고치는 게 맞는 거고. 잘됐다. 지금 말해야겠다. 내가 올라가서 말할게. 알겠다. 우선 밥 먹어라. 내가 너 가고 나면 말할게. 이 좁아터진 투룸빌라 아무리 남의 집 전세살이라고 하지만 눈치 보며 사는 엄마가 그때는 괜히 미웠다. 불편한 게 있으면 말을 해야 고쳐주고 바꿔주는 거지. 내가 다시 경주로 가고 나면 엄마는 이 좁아터진 오래된 구축 투룸빌라에서 혼자 조용히 살겠지. 불편한 게 있어도 집주인 눈치 보며 이게 맞는 것인가? 조금 있으면 지금 다니는 공장에서 일 더 못할 거라 생각하고 지금 팔 어깨 특히 허리가 안 좋아서 시간 날 때마다 한의원에서 침 맞으러 다니는데 6천만 원짜리 전세 계속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렇다 해서 나도 결혼해서 애 키워야 하니 다달이 용돈 드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네, 오늘 제가 꼬마 빌딩 찐부자의 생존 비법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이 저자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이 책을 통해서 자세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부동산 관련된 서적은 이론적인 서적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은 저자가 정말 실제 경험담들, 내가 너무 힘들 때, 돈이 부족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좀
가다듬고 어떻게 해서 내가 또 꼬마 빌딩의 찐 부자가 되었는지 그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35살의 인생 최대 쇼핑인 원룸 건물도 샀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경제가 참 더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위기가 기회죠. 어떤 투자든 조심스럽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꼬마 빌딩 찐부자의 생존 비법을 통해서 나도 좀 부동산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꼬마 빌딩 찐부자의 생존 비법, 지은이 다크호스 조태호, 출판사는 모모북스였습니다. 출판사는 모모북스 출판사에서 책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N잡러로 생존해라. 꼬마 빌딩 찐부자의 생존 비법이었습니다.